진이는 강변을 혼자 걷고 있었어요. 손에는 공모전 탈락 통지서가 들려 있었는데요. 몇 번이나 접었다 펼친 종이는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고 손끝의 땀에 조금씩 젖어갔습니다. 내가 정말 뭘 그렇게 잘못했지. 말을 꺼낸 뒤에도 진이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희가 던졌던 목소리만 더 선명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 도희의 표정은 보이지 않아도 그 말끝에 묻어있던 비웃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진이는 버텨보려 옷자락을 움켜쥐었지만 결국 강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맺혀도 손을 올리지 않았고 울음이 목까지 차올라도 소리를 삼켰어요. 무릎 위에 통지서를 내려놓고 한 글자씩 다시 읽었는데요. 어디에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진이는 강물만 바라본 채 숨을 짧게 내쉬었어요. 같은 시각, 도희는 SNS 라이브를 켜고 있었습니다. 화면 안에 얼굴이 정확히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 입꼬리를 부드럽게 올렸어요. 눈가에도 힘을 주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작업 중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이 있어 작품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올라오는 반응을 읽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고 손을 흔들 때도 다정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라이브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눈가에 힘이 먼저 풀리고 입꼬리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검게 변한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던 도희는 휴대폰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나진이, 또 어디 바퀴벌레처럼 돌아다녀봐. 내가 제대로 손봐줄게. 낮게 뱉은 말에는 조금 전의 다정함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린 뒤 턱을 굳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결론 내리기엔 너무 빠르죠.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그때 낯선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도희는 진동이 끝날 때까지 번호만 바라보다가 끊기기 직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먼저 말을 하지 않고 상대의 숨소리를 기다렸는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도희 씨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이어진 말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예전 문제가 되었던 당신 학교 폭력 CCTV를 누군가 캐고 다니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도희는 누구냐고 묻지도 못했고 무슨 뜻이냐고 되받지도 못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말보다 CCTV라는 단어에 시선이 굳었어요.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만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통화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책상 모서리만 바라봤어요. 조금 전 진이를 향해 품었던 분노는 사라지고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을 누군가 건드리고 있다는 긴장만 얼굴에 남았습니다. 그 시간 임지우는 사무실에서 공모전 작품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다른 작품 앞에서는 잠시 멈췄다가 자연스럽게 발을 옮겼지만 나진이의 그림 앞에서는 쉽게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붓의 흐름을 살펴본 뒤 한 걸음 물러나 전체를 다시 바라봤어요. 아무리 봐도 학교 폭력과 연결되는 거친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름답고 귀품이 있었고 작품을 만든 사람의 확실한 실력이 그림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지우는 팔짱을 끼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그림과 도희에게 들었던 말을 번갈아 떠올리며 고개를 조금 기울였어요. 정말 나진이 씨는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작가와 작품 세계가 이렇게 다를 수는 없는데. 혼잣말을 꺼낸 뒤에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희의 말을 의심한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었고 작품만 보고 진이를 믿을 수도 없었어요. 다만 처음 그림 앞에 섰을 때보다 발이 더 오래 머물렀고 진이를 향한 단단했던 판단에는 작은 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승우가 민기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춰있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침대 가까이 다가간 뒤에도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기는 겨우 눈을 떠 승우를 알아봤어요. 입술을 몇 번 움직인 끝에 약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승우는 짧게 웃었지만 눈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턱을 세운 채 민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그런다고 내 다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민기의 눈이 흔들렸지만 승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삼켰던 말을 더는 눌러두지 않겠다는 듯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잘난 나진이 아빠로 평생 살았으면 그걸로만 만족하세요. 달라질 건 전혀 없으니까요. 민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지만 손을 들어 닦지도 못했어요. 승우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끝내 눌러왔던 말을 꺼냈어요. 나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말이 끝나자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민기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런데 곧 숨이 불규칙하게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들썩였고 이불 위를 더듬던 손이 가슴으로 올라갔어요. 민기는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목이 막힌 듯 헐떡였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쓰러졌고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움켜쥔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병실 밖에서 지켜보던 세리가 곧바로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기의 어깨를 붙잡고 얼굴 가까이 다가갔어요. 여보, 정신 차려. 여보, 빨리 의사 좀 불러주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승우는 아버지를 바라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조금 전까지 쏟아냈던 분노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민기가 눈앞에서 쓰러지자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세리는 밀려나듯 뒤로 물러났지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맞잡았다 풀기를 반복했고 입을 가린 채 숨을 삼켰어요. 승우도 같은 자리에 서서 굳어 있었습니다. 민기를 향해 던진 말은 되돌릴 수 없었고 의료진의 손길이 바빠질수록 얼굴은 더 굳어갔어요. 그러나 민기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 진이의 휴대폰에는 엄마의 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화면이 밝아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지만 진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도 움직이지 않았고 멍한 눈으로 강만 바라봤어요. 그때 우연히 산책하던 지우가 진이를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걸음을 늦춘 채 한동안 바라보다가 반복되는 핸드폰 벨소리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전화 왜 안 받으시죠? 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고 강물만 바라봤어요. 지우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뜬 전화를 확인한 뒤 대신 받았고 수화기 너머의 말을 듣는 동안 표정이 굳었어요. 진이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던 지우가 짧게 답했습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는 침묵만 흘렀어요. 진이는 창밖을 바라봤고 지우는 앞만 본 채 운전했습니다. 한동안 말을 고르던 지우가 낮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이 위독하시답니다. 진이의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손가락을 맞물린 채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흘러내려도 닿지 않았어요. 울음소리를 삼키느라 어깨만 작게 떨렸습니다. 지우는 곁눈으로 그 모습을 확인한 뒤 다시 앞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는 조금 전까지 살펴보던 진이의 작품과 도희에게 들었던 말이 동시에 남아 있었습니다. 쉽게 꺼낼 수 없는 질문이었지만 더는 피하지 않았어요. 정말 학교 폭력을 했습니까? 진이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고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숨을 천천히 내쉰 뒤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뜬 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언젠가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앞을 향하던 시선이 짧게 흔들렸어요. 억울하다고 매달리지도 자신을 믿어달라고 설득하지도 않는 진이의 태도가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닌데 지우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은 채 침묵했어요. 회사 로비로 들어선 도희는 낯선 전화에서 들은 말을 떨쳐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학교 폭력 CCTV를 누군가 캐고 있다는 경고가 머릿속에 붙어 있었고 가방끈을 쥔 손에도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시선을 돌리던 순간 기다리고 있던 여자를 발견했어요. 걸음이 느려졌고 숨이 짧게 멎었습니다. 전정아. 전정아는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도희가 자신을 알아볼 때까지 그 자리에 선 채 기다렸어요. 시선이 맞닿자 정아가 차갑게 웃으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도희. 도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주변을 한번 훑은 뒤 다시 정아를 바라보며 겨우 물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어? 정아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10여 년 전 학교 복도 CCTV 캡처가 떠 있었어요. 도희는 눈을 크게 떴다가 곧바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정아가 화면을 넘기자 기자와 통화했던 음성 파일이 나타났어요. 도희는 휴대폰과 정아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지만 부정하는 말도 따지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전정아는 흔들리는 도희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화면을 그대로 보여준 채 짧은 침묵을 견딘 뒤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그 순간 도희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라이브에서 보여주던 다정한 미소도, 진이를 향해 품었던 비웃음도 남지 않았어요. 도희는 가방끈을 움켜쥔 채 굳어 있었고 정아의 휴대폰 화면에서 끝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